결혼에 가본 여자. 아, 이것도 제목만 봐도 뭔가 어그로가 잘 끌릴 것 같은 주제네요. 롯데건설에 다니는 여성분께서 쓰신 글 같아요. 제목: 결혼에 가본 여자. 최근 출산율이니 혼인율이니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자연스러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에는 여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피라미드로 살펴보면 현재 30살의 남자는 40만, 여자는 34만입니다. 수치로는 6만, 퍼센트로 따지면 15% 정도인데 이는 전세대 동일합니다. 즉 남자의 15%는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결혼시장에서는 여성이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산수입니다. 아니라고요? 연애는 여자가 결정하고 결혼은 남자가 결정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현재 남성이 결혼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기준치를요, 결정사 자료를 참고하면 대략 아래와 같은 수치가 필요합니다. 키 178 이상, 연봉 6,200 이상, 재산 3억 이상, 인서울 10대 대학. 여기에 집이나 차도 있으면 플러스죠. 근데 여성에겐 무엇이 요구됩니까? 외모입니다. 더 보면 성격? 남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요구받는 기준이 너무 널널해요. 왜 여성이 남성보다 기준이 널널하겠습니까? 수요 공급 면에서 여성이 갑이니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올 때 서울 아파트나 하나 해오라는 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비혼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86 세대의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 영향으로 남자가 많이 태어났고, 그 남자들은 결혼하기 위해 원래의 세대가 요구받는 조건보다 더 까다로운 경쟁력이 여자들에 의해 요구되었는데, 그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아졌고 비혼을 강요받게 되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나라와 사회가 여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결혼시장에서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저는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수학적인 관점으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요자, 여자들의 요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남성들에게 지원을 하든가, 결혼한 사람, 아이 낳는 사람에게 수당 지급, 주택 제공, 결혼 지망생들에게 기본적인 자기관리법 강좌 등등, 아니면 진짜 외국 여자들을 수입하든가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자가 더 힘들어야 하냐고요? 불공평하다고요? 말했듯이 수학입니다. 그냥 지금은 남자가 더 불리한 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전쟁이라도 나서 남성 인구가 크게 줄어들든가. 엄청 긴 글이었네요. 일단 댓글이 160개가 달렸고요.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의 남아선호 사상이 이런 결과까지 될지 몰랐겠지. 일리 있다. 이거를 일리 있다고 한다고? 아무튼 계속 일단 댓글부터 읽어볼게요. 진짜 갑인 어리고 예쁜 여자들은 이럴 시간에 남자 만나고 다닌다. 586 연전 연승 스윗한 남 만세. 연애에서 여자가 갑이고 결혼시장에선 남자가 갑이지 어느 쪽이 리스크가 큰지 산수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이쁜 20대 여자가 갑이긴 함. 어차피 연애시장은 부익부 빈익빈인데 저런 인구 통계가 의미 있나? 1대1 인구에 맞게 매칭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키키. 여자가 30만 넘어가도 효용 제로에 가까워짐. 연애용 결혼용 다르죠. 단순 산수로 보는 것부터 쓰니가 도태됐다는 거임. 부족한 수요는 요즘 국결로 채워지는 중 아님? 이런다고 남자들이 나이 많고 못생긴 여자 같이 높여서 안 봐줘요 아주머니. 좋아요가 47개네요. 국결 응원합니다. 근데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비교하면 여성이 더 많음. 농수산업, 제조업에 절대 다수 남자가 많고, 교육, 의료 서비스에 여성이 많아서 정작 도시 내에서는 남자가 더 적음. 도시에 사는 여성들이 시골 오지에 있는 남성이랑 결혼할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소득과 자산이 높은 남성이 사실 갑임. 하위 계층에서는 맞는 말이나 중상위 계층에서는 맞는 말이 아님. 쉽게 말해 중앙대 나온 여성은 그 이상 학벌 남성을 만나지만 중앙대 나온 남성은 그 아래 학벌 여성을 만남. 대상 타겟에서 남자가 더 유리함. 이게 맞긴 하지. 다들 예쁜 20대 여자만 노리기 때문에 성비 안 맞는 건 맞아. 근데 30대 여자는 저기서 제외일 텐데 크크크. 뭉뚱그리지마. 여자는 20대와 30대는 하늘과 끝 차이야. 이게 지금 의견이 이게 진짜 엄청 박빙이긴 하네요. 남자 15%는 도태되어서 어차피 결혼 생각 안함. 결혼 정년기 괜찮은 남성수, 그리고 결혼 희망하는 여성수. 주변만 보더라도 30대 이상이면 큰 하자 없는 남자가 매우 귀함. 결정사 잘 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와, 이거는 진짜로 의견이 진짜 박빙이네. 그러면 오늘도 또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 남녀 성비 추이. 남녀 성비는 일단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라고 하네요. 일단 한번 볼게요. 실제로 남녀 성비가 안 맞는 거는 맞는데, 이 정도면은 막 그렇게 되게 많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성비고, 지금 일단 제가 지금 저 본문 게시물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사실 이번 주제는 통계 자료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필요가 없는 건데,
결정사의 이상적 배우자 스펙을 보면은 2020년도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 듀오에서 조사한 거고요. 이상적인 남편은 신장이 178.8, 연소득은 6,200만원 정도, 자산은 3억, 그리고 연령 차이는 2.1세 연상, 그리고 4년 대졸, 일반 사무직, 성격이 제일 중요하고 가치관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경제력이 그 다음이다. 이상적인 아내도 성격이 제일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하고 외모는 그 다음이다. 그리고 신장은 163, 그리고 연봉은 4,200, 자산은 1억 9천, 연령 차이는 2.1세 연하, 4년 대졸, 일반 사무직.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보면서 또 남자들이 여자들 미쳤다라고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이거를 보고 아 그래도 결혼할 여자 정도 되면은 인생을 조금 현실적으로 보는구나 라고 봐야 돼. 왜냐, 이게 평균적이 아니잖아. 여자들이 평균으로 생각하는 남자 배우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적이야.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워낙 도태된 사람들의 패배주의자적 마인드라든지 어떤 혐오에 찌들어 있는 마인드에서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야 왜 상대 성별이 이상형도 말을 못하게 하냐? 야 내가 아무리 돼지 새끼에다가 뭐 돈도 못 벌고 뭐 여드름 돼지 막 이런다고 해도 내 이상형은 칼이나일 수가 있는 거잖아. 야 내 이상형도 말 못하냐? 여자가 자기 키는 158에다가 진짜 뭐 돈도 못 벌고 뚱뚱하고 이래도 188 조인성이 이상형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적 배우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키가 178에서 멈췄어. 그리고 연소득도 6천 정도야.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남자들이, 이거는 실제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강의에서도 이거를 제가 그대로 얘기했던 거예요. 남자들이 항상 자기가 의기소침하고 이런 남자들이 뭐냐면 항상 의사들, 변호사들, 어떤 잘 나가는 사업가들, 막 페라리 끌고 약간 이런 남자들을 보면서 자기가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나는 여자를 만날 때 경쟁력이 없겠지, 나는 존예녀를 못 만나겠지, 이런 생각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자들 대부분은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진짜 무슨 뭐 압구정 라운지에서 막 죽순이로 죽치는 여자들 아니면은 직장인을 더 선호해요. 돈 더 따박따박 이렇게 안전빵으로 받아오는 직장인을 선호하는 여자들이 더 많아. 근데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 사업가를 더 선호한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가 또 무조건 김치녀인 건 또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따른 거예요.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사업가랑 결혼을 하면 또 매출이 그냥 요동치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는 거거든요, 여자도. 근데 일반적인 여성들은 그런 리스크를 내가 지고 싶지 않아 해.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1등 신랑감이 공무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1등 신랑감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삶의 질들이 다 너무 올라가가지고 공무원의 월급으로는 요즘 여자들이 만족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가다 보니까 일반 사무직으로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말하는 대로 여자들이 다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다 김치녀고 이러면은 여기 직업에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으로 의사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의사 변호사가. 근데 아니잖아. 여자들 대부분 그냥 일반 사무직에 그냥 따박따박 월급 잘 받는 그런 남자를 원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 그냥 다 이상적인 것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다 바란다는 게 아니야, 여자들이.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조사를 했지만 여자들이 이게 다 있으면 좋은 거지. 좋은 거고, 이 모든 게 하나도 안 채워지면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이게 이상적인 거고, 여기 듀오라는 업체에서 조사를 했을 때 남자가 이 정도면은 어떤 여자한테도 뺀찌를 먹지 않는다라는 조건이라는 거야. 이거는 어떤 여자한테도 뺀찌를 먹지 않는 정말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남자한테도 뺀찌를 먹지 않는 이상적인 아내, 이상적인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은 충분히 여자들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그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다. 결혼을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자면은. 그리고 임금 수준별 기혼자 비율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어요. 이제 10분위로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조사를 할 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임금 수준별이라고 하잖아. 근데 결혼 전 임금인지 아니면 후인지를 조금 확실하게 여기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조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여자가 월 50밖에 없었는데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일을 하던 여자가 1분위가 된 건지를 확실하게 명시를 해놔야 이게 좀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니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를 해야 된다고 치면은 여자가 애도 출산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그만둬야 되면 당연히 여자가 그만두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자가 이게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또 그 도태한 남들은 이런 걸 보면서 미친 한여들, 미친 김치녀들 이것 보소, 돈을 못 벌수록 취집하는 거 보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할 때 좀 유의미한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으면은 확실하게 결혼 전 임금 수준인지 결혼 후 임금 수준인지를 확실하게 좀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냥 저도 결혼 후라고 봅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확실히 돈을 벌수록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에 빠진 그 도태 여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페미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여자들도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한남들 땜노 크크, 여자들도 이제 위풍당당하다 하면서 여자들이 돈 잘 버는 시대가 와서 결혼을 안 해준다, 한남 새끼들이랑 결혼을 안 해준다 라고 하잖아. 근데 보세요, 10분위 여자들이 결혼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의사들, 여변호사들, 여자 사업가들 맞선 오지게 보러 다닙니다. 제가 그 예전에 자아실현의 욕구 그 영상에서도 말했잖아. 결국에는 사람이 그냥 돈적인 거 이런 거 편해지고 그러고 결국 가족을 만들고 싶다니,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X된 건 너네뿐이에요. X된 건 너네들 인생뿐이지 실제로 돈을 버는 여자들은 이렇게 결혼을 한다니까요. 점점 높아지잖아, 돈을 벌수록. 그래서 뭐 여자들이 취직만 한다, 능력 없는 여자들이나 결혼을 하는 거다, 이런 거는 페미들의 뇌내망상이고요. 다 돈 잘 버는 여자들도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해요, 정상적인 여자들은. 근데 워낙 인터넷에 제정신 아닌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만 글을 쓰기 때문에 남자들이 볼 때도 취직만 바라는 여자들밖에 없고 데이트 비용도 막 남자가 다 내야 된다는 여자들밖에 없고 이래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 실제로는 월 624만원 버는 여자들도 다 결혼해서 삽니다. 76%나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비슷하네요. 30대 남성 임금 근로자 혼인율. 임금 근로자라는 건 직장인이라는 거죠, 직장인. 소득이 올라갈수록 혼인율이 높은 거는 맞네요, 남자는. 근데 이거는 어쩔 수는 없죠. 이거는 그래서 당연한 이치고. 30대 여성 임금 근로자 혼인율, 여기도 이게 안 나왔네. 여기도 지금 진짜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는 새끼들 다 빡대가리 새끼들이야.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 연구조사. 그냥 통계청 새끼들 이거 제가 세금 도둑 새끼들이라니까. 이게 지금 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결혼 전인지 후인지를 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로. 근데 이걸 보면은 결혼 후인 거는 맞는 것 같아. 결혼 후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역시 여자들도 돈을 벌수록 높아지는 거는 맞네요. 아무튼 자료는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냥 너무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것보다 심플하게 설명을 할게요. 결혼에 갑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결혼에 갑은 여자라고 하고, 이 밑에 보면은 지금 이게 아까 그 듀오에서 조사한 그 내용이네. 결정사 자료를 참고하면 아래와 같은 수치가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상적 수치라고 해서 이상적 수치, 이상적인 거를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듀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요지가 뭔지는 알겠어. 이 사람 기준에서 도태남들은 여기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남자들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거에 충족을 하지 못하는 남자면은 자기 입장에서 결혼을 안 해준다는 건데, 이 정도 남자급이면은요 결국에는 여자를 다 고르는 위치에 가 있다고. 애초에 이 남자들 자체가 이 키 178에 연봉 6,200 이상에 재산 3억 이상, 인서울 10대 대학, 여기에 집이나 차도 있으면 플러스죠 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이 남자 정도는 돼야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남자가 지금 을이라는 거잖아. 지금 여자가 갑이라는 거잖아. 지금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자기들의 기준은 평탄혈을 기준으로 잡고, 남자의 기준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인정한 이상적인 남자의 기준을 잡아.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남자를 평탄녀들이 감히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시장에 갑은 여자라는 궤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여자도 아까 말했던 이상적인 여자의 기준을 갖고 와야지. 근데 이 글을 쓴 여자는 분명히 그 아까 듀오에서 조사했던 이상적인 여자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 시장에서 갑은 남자다, 남자는 와인이다 크크라고 하는 일배충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케바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1차적으로 따지면은 더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되는 거라고 하죠. 연애 입장에서. 그리고 결혼 입장에서도 더 아쉬운 쪽이 을이 되는 거예요. 남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100억이 있어도 진짜 존예녀한테 꽂히면은 을이 되는 거고, 여자가 존예녀에다가 진짜 어디 꿀릴 거 없는 여자여도 진짜 어디 오빠 선수 같은 남자한테 홀리기 시작하면은 여자가 을이 되고 하는 거예요. 여자 뭐 변호사건 의사건 상관없이 그런 남자한테 홀리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저는 결혼에 갑은 여자다 이것도 싫어하고, 결혼에 갑은 남자다 이런 말도 싫어합니다. 그냥 다 케바케야.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 주변만 봐도 어떤 커플을 보면 남자가 막 비리비리하면서 하고 다녀, 어떤 커플을 보면은 여자가 남자인데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다 또 인터넷에서 자기 결혼 못한 그 노처녀의 정신승리, 그리고 비슷한 글을 쓰는 것도 도태남의 정신승리다. 결혼을 할 때 어떤 성별이 갑이고 을이고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막 누가 결혼을 해주고 말고, 남자들이 결혼을 해준다, 여자가 결혼을 해준다 이런 거는 그렇지 않아. 이것도 결국에는 그 분노에 찬 노처녀의 아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글이었다. 지극히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데 전혀 수학적이지 않고요. 그냥 끼리끼리 비교를 했을 때 누가 갑인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끼리끼리 만났다고 쳐. 아까 그 듀오에서 조사한 서로 이성적인 남녀가 만났어. 그렇게 만났을 때 결국에 제가 가르치는 연애 스킬이 필요한 거다. 이씨, 또 기승전 연애 강의 파리 홍보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사실이야.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사람을 연애 스킬을 배운다고 해서 꼬실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연애 스킬을 배우는 거는 내가 충분히 꼬실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야. 근데 보통은 내가 충분히 꼬실 수 있는 사람도 방법을 몰라서 못 꼬시거든. 저는 그 정도 보정만 해주는 강의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마법을 부리는 강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수준이 만났을 때는 결국에는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능, 그 사람의 프레임, 그리고 어떤 연애 스킬로 인해서 갑과 을이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는 좀 잘못됐다. 수학 아닙니다. 이렇게 무슨 퍼센테이지로 따질 거면요, 저기 어떤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 같은 경우는요, 번식에 성공하는 수컷의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번식에 성공하는 개체수 자체가 되게 적어요, 수컷은. 그러니까 뭐 일배충이라든지 어떤 그 레드필에 빠져있는 그런 그 들이 자꾸 일부 다처제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 막 인드루테이트 영상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남자는 뭐 여자 여러 명을 거드리는 게 뭐 당연한 거고 막 이딴 소리를 하잖아. 방구석에서 막 쿰쩍쿰쩍 되는 애들이 뭐 그딴 소리 하잖아. 근데 걔네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부 다처제가 되는 순간 걔네는 여자 구경도 못해. 야, 차은우가 여자 100명을 데리고 있는데 걔네한테까지 갈 여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이씨, 그러니까 이게 맞으려면은 일부 다처제가 있다는 가정하에는 이게 맞습니다. 여자가 고르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맞는 그게 아니야. 그리고 레드필 빨아대는 그 찐따 새끼들이 뭐 남자는 여자 여러 명 만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돼야 된다 하는데, 지들 목 조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일부 일처제니까 자기들한테도 그 여자 순번이 돌아오는 거거든. 안 그러면은 뭐 차은우, 조인성, 이정재, 뭐 장동건, 뭐 정우성 이런 사람들이 여자 막 100명, 200명씩 끼고 산다고. 걔네랑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남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사실 남자들한테, 대다수의 남자들한테 좋은 겁니다. 이것만큼 굉장히 큰 복지 정책이 없어 사실은. 야, 여자 입장에서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봐봐라. 방구석에서 진짜 100kg 나가는 여드름난 그 쿰쩍쿰쩍 그 돼지 새끼 일배충이랑 결혼할래? 아니면 차은우의 50번째 와이프로 들어갈래? 라고 하면은 웬만한 여자는 다 차은우의 50번째 와이프를 고르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미친 여자가 아무리 내가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도 어떻게 그런 인간 말종이랑 살겠어. 누가 칼 들고 협박하면서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고 치면은, 그니까 비혼하지라는 말은 맞죠. 그러니까 비혼한다는 게 맞는데, 비혼의 선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차은우의 50번째 여자를 고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남자들 기준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남자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 되게 상위권 여자들한테,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존잘에다가 돈도 잘 버는 그런 남자를 만난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너무나 좋은 그런 거고, 그리고 막상 결혼한 존잘 그 돈 잘 버는 남자 입장에서 저는 일부 일처제가 너무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진짜 일반적인 직장 다니고 평범한 진짜 흔남 정도의 남자들한테는 일부 일처제가 너무나 좋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괜히 레드필 같은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뭐 일부 일처제는 잘못된 결혼 문화입니다. 일단 짓거리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진짜 막 100억 부자 이런 것도 아니면서 그딴 소리 짓거리는 것만큼 병신 소리가 없다.